어두운 골목길, 싸늘한 밤 공기 속에서 주실은 단단히 마광숙의 손을 잡아 끕니다. 지금 아니면 늦는다. 주실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걸음을 재촉하지만 마광숙은 당황하며 저항하고 있네요. 엄마, 갑자기 어디 가는 거야? 그러나 주실의 표정에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주실의 손에는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서 빛나는 작은 부적이 쥐어져 있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선 곳, 바닥에는 돗자리가 깔려 있고 묵직한 북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곳은 독수리 술도가 술 빚는 곳이에요. 주실은 전국에서 유명하다던 무속인을 불러 구슬하고 있었어요. 독수리 술도가 한쪽에는 작은 술독이 놓여 있습니다. 주실은 준비해온 부적을 꺼내더니 마광숙의 손에 쥐어줍니다. 이걸 술독에 붙여라. 내 운명을 바꿀 마지막 기회다. 마광숙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주실을 바라보며 묻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의미야? 하지만 주실은 단호했어요. 이 술이 제대로 익어야 네 운도 달라질 거야. 무속인은 천천히 눈을 감고 읊조립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다. 너 조심해야 한다. 마광숙의 손이 떨립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긴다는 거야? 무당은 천천히 그녀를 바라보며 입을 뗍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그래야 너에게 씌어진 삼재를 끝낼 수 있어. 삼재의 끝인가? 새로운 재앙의 시작인가?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결혼한 지 열흘 만에 남편이 죽었죠. 시동생은 사고를 당하고 사업체는 기울어가는 상황이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자신의 불운을 탓하며 여기서 도망치지 않았을까요? 만약 시어머니가 살아 있었다면 내 아들 잡아먹은 년 이라며 내쫓지 않았을까요? 그런데도 마광숙은 떠나질 않았어요. 이유가 뭘까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엄마 주실이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속이 다 타들어갔을 것입니다. 솔직히 제가 생각해도 마광숙은 도저히 상식적으로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사람임에는 틀림없어요. 거기다 엄마의 유일한 노후 자금도 한마디 이야기 없이 몽땅 투자를 합니다. 이건 내 자식이라도 말도 안 나옵니다. 하지만 드라마잖아요. 독수리 술도가를 둘러싼 긴장감이 점점 고조되고 있습니다. 마광숙은 호텔과의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며 독수리 술도가 대표로서 뉴스에 등장했어요. 그녀의 행보는 예상보다 빠르게 주목받기 시작했고 이는 새로운 갈등을 불러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공의 그림자 속에서 한동석은 독고탁의 이간질에 넘어가서인지 서서히 그녀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녀가 진행한 계약 그리고 최근 변화하는 술도가 내부의 움직임이 과연 단순한 사업적 결정일지 그는 확신할 수 없었어요.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이지만 어딘가 불안한 기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한동석은 마광숙을 바라보며 중얼거립니다. 당신이 정말 이 모든 걸 혼자서 해낸 걸까? 아니면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걸까? 그는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며 그녀의 의도를 파악하려 시도를 해요. 하지만 마광숙은 피식 웃으며 대꾸합니다. 내가 뭘 숨긴다는 거예요? 늘 하던 대로 하는 것뿐인데.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알 수 없는 긴장감이 스쳐 지나갑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개인적으로 저는 마광숙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편법과 사기가 판치는 세상에서 정말이지 진실되고 솔직한 마음과 열정적인 행동으로 어떻게든 장수의 자리를 대신해 꿋꿋이 지켜내려고 하잖아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한편 독고세리는 오범수의 딸 오한이의 베이비시터를 자처하며 오범수와 점점 가까워지려고 하고 있어요. 예상치 못한 감정들이 싹트며 둘과의 관계 변화가 불가피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까? 전 여기 나온 캐릭터들 중 독고세리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솔직히 완전 제 스타일이에요. 전 오범수와 세리가 정말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둘 사이의 감정이 피어오를수록 당연히 걷잡을 수 없는 갈등은 피할 수 없겠지만 말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될 독고탁과 장미애의 눈빛만 봐도 어휴. 오범수는 독고세리를 보며 문득 말했습니다. 네가 이렇게 우리 한이를 잘 돌봐줄 줄은 몰랐어. 정말 고마워. 독고세리는 살짝 미소 지었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도 별일 아니라는 듯 대꾸합니다. 아이를 좋아하거든요.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 미묘한 감정이 스칩니다. 저는 독고세리가 단순히 오범수와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뭔가 결심을 한 듯한 느낌이 듭니다. 과연 그녀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단순한 호감일까요? 아니면 오범수와 독고세리 사이에 더 깊은 무언가가 있는 걸까요?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한편 또 다른 갈등이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부상에서 거의 회복되고 있는 오광수가 제대를 앞두고 있거든요. 하지만 갈 곳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고요. 그때 마광숙이 결심한 듯 말을 해요. 강수씨, 아니 도련님, 앞으로 우리 집에서 지내세요. 누구도 예상치 못한 제안이었어요. 오광수는 잠시 말을 잃었고 곁에서 이를 듣던 주실의 얼굴이 단단히 굳어졌습니다. 수가, 너 제정신이야? 시동생을 집에 들이겠다고? 주실의 목소리에는 억눌린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그러나 마광숙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도련님에게 필요한 건 가족이야. 우리 집에서 지내는 게 당연한 거라고. 주실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마광숙은 굳은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며 엄마, 난 내 방식대로 할 거야. 그녀의 결단이 앞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 그리고 오광수가 이 집에 들어오면서 벌어질 갈등이 무엇인지 궁금해집니다. 장미애는 병실 근처에서 오광수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었지만 선뜻 안으로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오광수는 여전히 재활치료를 받으며 몸을 회복하고 있었고요. 그녀는 손을 꽉 움켜쥐고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아직은 아니다. 지금은 나설 때가 아니야.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오랜 시간 품어온 감정이 불길처럼 일렁이고 있었어요. 그녀는 오광수를 걱정하면서도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그를 찾아가도 되는 사람인지, 그리고 진실을 털어놓았을 때 그가 어떻게 반응할지 두려웠기 때문이죠. 장미애는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기회가 오겠지. 그때가 되면 난 그를 피하지 않을 거야. 장미애는 그가 다쳤어도 그저 멀리서 바라볼 수밖에 없는 현실에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어요.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강수야, 사실은. 하지만 말을 끝맺기도 전에 간호사가 그의 병실로 다가왔어요. 장미애는 순간적으로 할 말을 잃고 고개를 돌리고 뒤돌아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과연 오강수에게 자신이 숨겨왔던 진실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오강수는 부상의 여파로 여전히 재활치료를 받으며 몸을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병실을 찾은 한봄은 염려 섞인, 하지만 부끄러운 표정으로 괜찮아요? 하며 강수에게 안부를 물었어요. 평소 운명적인 만남을 기대하고 있었던 한봄은 강수를 바라보며 이 사람이 자기의 운명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직감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여자 사람이랑은 지금껏 제대로 된 말도 붙여보지 못한 순수 못소린 오강수. 그는 잠시도 그녀의 눈을 마주치지도 못했어요. 듬직한 몸뚱이도 어디다 둬야 할지 모른 채 부끄러워하기만 했습니다. 딱 남자 형제들만 있는 집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런 현상. 하하. 아, 운명 같은 사랑을 찾은 한봄. 과연 강수와의 관계가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개인적으로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번 화 예고편에는 계속해서 갈등들의 연속이네요. 오형제 중 둘째의 아내가 갑자기 귀국을 하게 됩니다. 공항에 도착한 그녀는 긴장된 얼굴로 주위를 둘러보지만 마중 나온 가족은 아무도 없어요.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지만 신호음만 길게 이어질 뿐이었어요. 당연한 현상입니다. 장자인 장수가 죽었는데도 장례식에 참석도 하지 않고 쌩까던 X. 가족도 아닌 지옥분보다도 못한 사람. 식구들이 좋아할 리가 없죠. 한편 독수리 술도가의 이 소식이 전해지자 분위기가 얼어붙습니다. 둘째는 굳은 얼굴로 중얼거립니다. 왜 하필 지금 돌아오는 거야? 그렇죠, 진짜. 왜 하필 지금 동창 미순과도 잘 되어가려고 했는데. 빌런이 따로 없네요. 마광숙은 이를 예의주시하며 조용히 말합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게 흔들리겠군. 둘째의 와이프가 돌아오지 않았던 이유는 명확했어요. 큰형이자 가장인 오장수가 죽고 난 후 그의 자리를 맡아야 하는 남편의 아내로 살아갈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었죠. 다시 말해 무거운 짐을 지기 싫었던 거예요. 그리고 당시 독수리 술도가는 빚더미에 올라앉았고 경영이 기울어 별 볼 일 없었기에 관심조차 두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돌아온 이유는 다름 아닌 독수리 술도가가 다시 일어서고 있기 때문이었죠. LX 호텔과 납품 계약을 맺고 광고 촬영까지 앞둔 지금 독수리 술도가의 재산과 경영에 탐욕을 드러내고 있어요. 단순한 귀국이 아닌 남편을 흔들어 마광숙을 밀어내고 독수리 술도가를 차지하려는 목적. 가족들은 그녀를 반갑게 맞이할 수 있을까요? 그녀의 등장이 앞으로의 전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고구마 100개는 씹어먹을 답답하고 갑갑한 전개가 예상이 됩니다. 11화에서는 숨겨진 비밀들이 하나둘 밝혀지며 등장인물들의 관계가 요동칠 것으로 보입니다. 마광숙의 엄마, 주실의 행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오광수와 장미의 관계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독수리 술도가와 신라주조의 전쟁은 어떤 국면을 맞이할지 앞에선 언급을 안 했지만 주실은 철화백자를 들고 한동석과 어떤 거래를 하게 될지, 그리고 한동석이 과거의 진실과 마주하며 마광숙과 어떤 갈등을 겪게 될지 모두 주목해야 할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이야기가 더욱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 12화에서는 더 큰 반전과 예측할 수 없는 전개가 기다리고 있답니다. 여러분은 어떤 전개를 예상하는지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들도 남겨주세요.